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문제 전문가 이재경입니다. 자, 오늘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 나무꾼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을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 산불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 담배불이었다라는 거.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어르신이 나무를 마치고 나서 담배를 한 대 땡깁니다. 그래 놓고 곰팡대를 바위 있는 데다가 탁탁탁탁 털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게 나무를 메고 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나무꾼이 다녀온 산에서 산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을 홀라당 다 태워 먹었죠. 옛날에 뭐 헬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그냥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지. 대신 그때는 좀 산이 헐벗었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뭐 산 하나 태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그 불이 났던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중 싹 몇 개는 배고픈 토끼가 뜯어먹고, 또 나머지 것들은 또 악착같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나무꾼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꽃갱이를 들고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거 나무 재밌게 생겼다 해서 캐어낸 것이 바로 이 밑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형태는 산불이 난 자리에서 위는 싹 타버리고 이 밑에만 살아남아 가지고 만들어진 나무예요. 자, 한번 보시죠. 감독님, 가까이 오세요. 자, 이 밑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산에서 불에 타고 남은 그루터기의 모습이죠, 원래는. 그래 놓고 이 나무꾼의 손자는 여기에서 이제 한 줄기씩 줄기를 뽑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뽑아 올린 줄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X자로 꼬이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를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줄기를 반듯하게 뽑아 올리죠. 뽑아 올리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러고서 이 나무는 드디어 나무꾼의 손자의 손자 정도 돼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나무를 갖다가 우리는 조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밑은 한 뿌리인데 줄기는 지금 몇 개죠? 쉬어봐요. 10개? 그럼 뭔가 잘못됐는데. 원래 이 짝수는 음수이고 홀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요게 9개여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이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줄입은 9개 이상일 때는 짝수와 음수 구별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 더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줄기가 9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자, 10개인데 이 나무 왜 울죠? 이 나무는? 여기는? 막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안 추웠는데?
물 안 뿌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세상에 종말이 오려고 그러면은, 뭐, 예? 예,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는 나무, 눈물 흘리는 부처, 눈물 흘리는 석상, 눈물 흘리는 돌, 뭐 눈물 흘리는 뭐 성모 마리아상 많잖아요. 아, 드디어 우리도 눈물 흘리는 나무를 발견한 것 같아. 맞아요? 자, 이제 밑에 모습은 보셨으니까 이제 원거리에서 잡아야지. 자, 이렇게 조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 이 식구들을 갖다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주간이 가장이 될 것이고, 여기는 그 다음 주는 부가장, 뭐 주변에 작은 아버지, 뭐 작은 어머니 뭐 해가지고 손자까지 이렇게 전체로 하나의 가족 형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10명인 가족 귀하겠죠. 10명의 가족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전체가 어떤 모양 같으세요? 숲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하나의 잘 정리된 숲을 떠올리게 만드는 나무가 이런 주립의 형태이고, 이 나무는 조립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나무죠. 그러면은 서사에서 상처가 문제가 된다면서 이런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자연 상처이고 바위에서 큰 나무이고, 그래서 이 상처는 치료는 돼도 더 이상 하늘에 가지는 않아요. 더더구나 이 나무 태생이 불난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나무 형태가. 물론 불나지 않은 자리, 바위 위에서도 이런 나무 형태가 종종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오다가 말라 죽고 나오다가 말라 죽고 해가지고 뿌리만 살아남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바위는 생육 조건이 최악이잖아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태풍을 맞아도 보호해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연 상처는 바로 불에 났던 그것을 치유하고 남은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놈은 주워온 놈인데요. 붙어 있으니까 주워온 놈은 아니고, 재금 냈어요? 자, 이 주립의 형태가 갖고 있는 이것은 전체의 조합이죠. 그 전체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느냐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질문을 기다린다고 뭘 할 것이 아니라, 뭘 깨달으셨어요, 서방님?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네, 뭘 깨달았어요? 자, 전문가님. 이렇게 주립은 서로 가지들이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지들이 서로 자기가 더 크려고 쭉쭉 해서 도장지를 뻗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된 가족, 완성된 숲의 모습이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분생활만 한 5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직관. 많이 조개들이 늙었어요. 네, 우리 집에서도 한 20년 넘게 있었죠. 네, 전 소장자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이제 우리 감독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이제 잔가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나무는 잔가지 정리를 아주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이 가지를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정교한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일일로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게 작은 일들, 작은 가지, 작은 일들로 채워져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떤 분이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대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즐기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감독님 맞죠? 우리 감독님 말을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래도 일단 만들어낸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을 듣고 부르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재창작이 된다. 시도 그렇고 또 뭣도 그래요? 모든 예술 작품이 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예술 작품은 꿈보다 해몽인데 문제는 꿈이 그럴듯해야 되죠. 네. 꿈이 그럴듯해야 해몽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지 네. 꿈이 별볼 일이 없는데 거기다 막 의미를 갖다 덧붙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꿈치고 괜찮은 꿈 아니에요? 해몽을 어떻게 해도 괜찮을 나무다. 그래서 이런 잔가지, 이게 만약에 소엽소사가 아니고 대엽소사였다라고 그러면 느낌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그래서 완성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정교하게 손질을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좀 이렇게 잘라내도, 대충 좀 잘라내도 이 모습을 유지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잔가지들 보면 굉장히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5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지 끝에서는 계속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과도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절한 길이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속가지도 풍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선택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속가지가 말랐느냐 마르지 않았느냐 그런 걸 따졌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속가지도 풍성하죠. 왜? 상머슴이 잘 키워서 그래요. 액비 줘가면서 감독님한테 혼나가면서 꼭 그 얘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감독님한테 왜 혼났냐고요? 액비 줘갖고 성장이 막 돼가지고 정신없이 자라면은 또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이 그것 액비 준이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잘라내니라고 바쁘고 뭐 제가 그렇게 살아요. 자, 오늘은 주리브 세계 이걸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지들이 이 밑에서 가지 끝에까지 가면서 뭉치지 않고 이렇게 혹이 톡톡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혹이 톡톡씩 붉어지거든요.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톡톡 붉어지는데 이게 붉어지는 것하고 뭉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뭉친 것은 가지가 분기어는 나눠지는 이 지점에서 이 혹이 생기는 거죠. 이 줄기 자체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것은 늙으면 괜히 다 그래요. 늙으면 다 그러는데, 그러죠. 그 템이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끝에까지 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여기에는 진짜 옥의 티가 있다는데,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여기서 여기까지 철사를 감았던 흔적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이게 가까이 보면 철사 감은 흔적이 있네. 근데 파고 들어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걸 언제 대파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밀어볼까요? 밀지 마요. 우리 감독님이 하지 마라 하면 또 안 합니다. 감독님이 결심하면은 제가 하지만. 근데 자, 이 나무 제가 봐도 참 뿌듯한 느낌 또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나무 중에서 한 주인데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예술 현애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그랬죠. 예술은 명품의 끝은 어디냐? 끝이 없습니다. 제가 3일에 한 번씩 이걸 소개를 한다라고 해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그리고 요 흐름이 여기가 정면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간이 약간 뒤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서도 이 제일 앞에 이 장군이 지휘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발 뒤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자기 표현 과시 욕구가 많은 사람, 뒤로 이렇게 이 무리들하고 섞여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병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뭐 그렇게 해석하죠. 자, 이 줄기 보면은 X자로 꼬인 거 혹시 보이는가요? 진짜로 꼬이는 거. 교차되는 거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자꾸 일이 꼬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등나무처럼 원래 꼬이는 나무조차도 분재로 만들 때는 X자로 꼬이지 않게 만들죠. 자, 이렇게 뒤 옆에서 볼 때 혹시 X자로 꼬이는 거예요? 없어요? 자, 해서 거의 모르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나무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상모성의 욕구를 많이 만족시켜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만 이게 몸통에 있기가 비해서 좀 까마잡잡한 것 빼고는. 자, 이상 여성분들은 이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